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6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신도시 18평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벌어서 대출도 갚았고요. 애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집을 넓혀가고 싶었고 남편은 33평, 저는 27평으로 의견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이사하는 거 크게 가자는 남편의 설득에 1억이 넘는 대출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선택이란 것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된 계기였습니다. 미래에 그런 일이 닥칠 줄 몰랐으니까요. 친정도 멀지 않았고 아이들을 맡기며 직장을 다닐 생각이었기 때문에 과한 대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면서 저는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전업주부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돈을 벌건 뭘 하건 애는 절대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셨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조카를 오래 봐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저로서 매우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땐 부모님이 젊고 건강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틈틈이 알바를 하면서 대출을 갚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돈을 벌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터라 안 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남녀차별이 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아들만 옳고 뭐든 잘났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때론 싫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별해가며 키운 저에게 아버지의 투병이 길어지자 엄마는 부탁을 하시더군요.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새언니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멀리 사니까 저더러 부탁을 하신 거죠. 솔직히 그동안 제가 살아온 거 생각하면 하기 싫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 부모님인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을 부탁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셨냐고요? 아니요. 한 푼도 안 주시면서 저에게 시키시더군요.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일요일까지 매일 간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빠를 위한답시고 전국에서 유명한 맛집에 식재료를 배송받기 바쁘셨습니다. 정작 일주일 내내 간병은 저에게 맡기시면서 뭐 음식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거의 식재료가 상할 무렵 저희 애들 먹이라고 싸주셨는데 도저히 먹을 음식이 아니어서 눈물을 참고 다 버렸습니다. 간병은 자식의 도리니까 그렇다 쳐도 식재료는 정말 두고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 되었건 그렇게 10년을 투병을 끝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전 온몸이 아팠고 부종도 있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지병도 재발을 했고 저희 집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린 애들까지 집에 두고 간병을 한 저는 애썼다 그 한마디에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는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사기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죄목이었고 금방 끝날 것 같은 재판이 이어지면서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전 졸지의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사도우미, 간병인, 베이비시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하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는 연을 끊자고 하시면서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셨죠. 물론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속하긴 하더군요. 점점 애들 등록금과 학원비가 밀리면서 결국 사교육은 다 끊게 되었고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겨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공장을 다니며 버는 돈으로는 대출 빚을 갚았고요. 변호사 수임료도 십시일반으로 빌려서 해결했습니다. 울기도 하고 매달려보고 집에 찾아가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빠한테는 용산에 10억짜리 집도 사주었고 모든 재산을 명의도 돌려주었는데 저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못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집도 돈이 많고 잘 사는데 안 도와주는 건 저희가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도와주면 계속 줘야 한다면서 인연을 끊자는 거였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전 참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사는 게 어쩜 이리 지독하게 힘들고 부모란 사람이 저렇게 모질까 원망도 해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남편과의 다툼은 계속되고 아이들은 정신과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밥상에 고기와 생선은 구경도 못했고 쌀이 떨어지면 며칠 동안 수제비를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일하다가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연골도 파열되어 1년 넘게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설상가상이라고 할까요? 전 참고 참다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어디 원망할 데도 없으니 그 원망이 모두 제 자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살 예방 전화에도 몇 번 상담을 받았지만 매일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약을 다량으로 털어넣기도 하였습니다. 사람 목숨이 왜 이리 질긴지 죽음은커녕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만 남았습니다. 전 걸음도 걸을 수 없어서 육체 노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는 글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전공이 그거였기에 했고 습작도 했었기에 남편이 생활비를 조금 더 내놓는다는 조건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참기 어려운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동안의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아주 작정하고 절 놔주지 않던 가난은 처음 겪어보는지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들이 안 먹는 식재료를 드림길에서 받고 주변에서 나무 땄겠는지 김치와 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동안에도 저희 집은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더 돈을 많이 주는 지방에 내려가 공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나마 그것도 시댁 쪽 친척이 원룸을 얻어주고 소개시켜준 일자리였습니다. 한참 공부하는 아이들이라 사교육비가 들어가야 했는데 큰애는 추가 합격으로 원하는 대학에 붙었고 국가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는 의무교육이라 학비는 없지만 학원비를 마련하느라 다리를 절면서 이일저일 가리지 않고 둘째는 의무교육이라 학비는 없지만 학원비를 마련하느라 다리를 절면서 이일저일 가리지 않고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블로그와 인스타를 제작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는 분들이라 넉넉하게 비용을 쳐주셨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게 지독하게 힘들었다는 기억만 남긴 채 세월은 쉽게 가버리더군요. 그 사이 재판은 다행히 잘 해결되었고 비록 돈은 다 돌려받지 못했지만 입에 풀칠을 할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한편 친정과 연을 끊고 살았던 동안 시댁에서는 늘 돈을 붙여주셨고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집안에서 더 애쓰고 걱정하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 그때 참으로 놀랐습니다. 경제적인 차이가 심해서 결혼도 반대하셨는데 오히려 고가는 시댁에서 열어주며 쌀이며 반찬도 남편을 통해 보내주셨죠. 친정은 김치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전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혼자 힘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제 노력을 알아주었는지 소설 공모전에 입상하면서 얼마 되지는 않았어도 도움이 되었고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다시 밥벌이를 하게 된 기념으로 아이들과 삼겹살 파티를 하며 저와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이 친정은 그동안 오빠에게만 올인한 터라 모든 것을 걸었는데 주식에 몰빵을 하고 다 잃어서 퇴진금까지 날린 상황이었습니다. 새언니와 조카는 친정에 가버렸고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도도하게 절 비웃으며 모른 척하던 어머니는 제게 집에 한번 와달라는 겁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기 싫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하녀처럼 부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오빠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 혼자 어렵게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힘들어지니 절 찾으신 거겠죠. 그렇게 어머니는 아버지 유산으로 살아가시긴 해도 예전처럼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시거나 백화점 출입은 못하게 되신 거죠. 돈보다 외로움이 더 크고 장 보는 것도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신다고 하더군요. 연세가 있으시니 인터넷으로 쇼핑도 못하시고 연골 염증이 심해서 병원을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우울증 생겨 약도 드신다고 했고 고혈압과 당뇨까지 얻으셨다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병 치료한다고 소리 지르고 약을 못 먹겠다는 말에 뺨도 때리셨던 분이었죠. 전 끝까지 모른 척을 하고 싶었지만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하셨다는 말에 4년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살다가 처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저를 보니 그동안 미안했다며 우시더군요. 왜 이제서야 깨달으신 걸까요? 그런 저는 이 자리에 왜 왔던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말이죠. 정말 마음이 복잡했지만 전 입원비에 보태 쓰라며 인세 받은 돈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제가 번 돈이라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이 시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련과 고난 속에 시달렸는지 아마 어머니는 알지 못하실 겁니다. 저보다 저희 아이들이 고생을 했고 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친정을 보지 않으려 했었죠. 원래 정신적으로 약하신 분이었는데 결국 치매도 와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결국엔 친정 재산을 처분해서 병원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오빠는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아마 어디 숨어서 또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모든 걸 다 퍼주더니 그 대상에게 버림받고 나니 이 노인네가 징후스럽기도 하면서 짠하기도 합니다. 피부치라 외면할 수도 없고 괴롭지만 그래도 전 어머니처럼 살진 않을 겁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저는 하는 만큼만 할 생각입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보고 그런 부모도 부모라고 곁에서 지키냐고 하며 속도 참 좋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만 그저 저는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정말 바보 같은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